이 투상도라고 하는 게 저희가 물체를 그리는, 그러니까 물체를 도면으로 그리는 기본적인 그 도면 그리는 방법이에요. 요령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정말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보기로 약속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물체를 저희가 도면이라는 거로 그리면은 정확하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을 그려주면 보통은 걔네를 평면도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있는 물체를 그 수직한 방향에서 직각에서 내려다 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보이는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가장 먼저 여기가 보이겠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가 같은 레벨로 보일 거예요. 같은 등급의 선으로 보일 거고, 살짝 아래쪽에 여기에도 얘가 보이죠. 근데 이거는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봤으니까 얘가 높은 데 있고 얘가 낮은 데 있죠. 그래서 투시도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시도, 그 사진으로 찍어서 원근감이 느껴지는 형태로 그리는 게 투시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그려서 원근감이 느껴지게 그리는 방법이 투시도. 원근감이 없이 직각 방향에서 내려다보는, 직각 방향에서 쳐다보는 방법으로 그리는 게 투상도법이거든요. 이 투시도에서의 장점은 원근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물체의 그 형태나 모양을 판단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투상도법에서도 그거를 살짝 차용해서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좀 더 얘보다 앞쪽에 있음이라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의 굵기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 형태를 그리는 거는 대충 알겠어요. 이게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니까. 대신에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그립니다. 내 눈에, 그러니까 내가 보는 방향에서 내 눈에 가까운 쪽에 있는 애를 좀 굵은 선으로 그리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굵은 선으로 그리고 눈에서 좀 멀리 보이는 부분을 약간 가는 선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얘가 좀 더 위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물체를 그리더라도 저희가 약속된 방법이니까 굵은 선이 있다, 그럼 얘가 내 눈에 좀 더 가깝거나 좀 더 중요한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선인데 얘가 가는 선, 조금 더 가는 선이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좀 아래쪽에 있는 물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저거를 잘 하시면 2D로 그려져 있는 도면을 보면서 3D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도면을 원하는 거를 평면, 인면, 단면 이렇게 나눠서 그릴 수 있게 되세요. 그래서 이 투상도법을 전혀 모르시고 얘네를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똑같은 선이고 그려놓으면 보는 사람이 해석을 못해요. 만약에 이게 같은 레벨로 그려져 있다고 치면 이게 뭘까요? 이러면 제각각으로 상상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르죠 이게. 이거는 얘가 좀 높고 얘가 좀 낮네 이렇게 상상이 되니까 네모인데 어느 한쪽이 파여 있는 건가 이렇게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근데 얘는 모르죠. 높낮이 차이가 없으니까 뭐지 이렇게 돼요. 모르는 거죠. 이게 티어 위쪽으로 높은 건지 아래쪽으로 낮은 건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도면이 아닌 거죠. 도면으로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복잡하면 선들이 복잡해지겠지만 규칙은 매우 간단해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 잘려서 중요한 부분들은 굵은 선으로 그린다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부분만 그리면 되니까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같은 높이, 같은 레벨에 있는 얘네들이 굵은 선, 좀 더 앞쪽. 그 다음에 얘네는 이쪽 부분에 선이 있을 건데 여기 당연히 위에서 보니까 가리겠죠. 위쪽에 있는 굵은 선에 가릴 거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조금 중간 굵기나 가는 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그린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도면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3D도 여기 있는 건 간단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간단한 거라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만 잘 기억하시면 되세요. 복잡한 거는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려볼 물체는 얘입니다. 이 형상. 이 형상을 평면도
위에서 보는 걸 평면도라고 하고요. 보통은 앞쪽, 물체의 앞쪽에서 보는 애들을 정면에서 보고 있으니까 정면도예요. 정면 부분을 본다라고 해서 정면도이기도 한데 저 물체의 앞쪽에서 보고 있는 형태로 그리는 게 정면도예요. 그러면 이 물체의 오른쪽으로 예상되는 요쪽 면에서 요 사람 머리, 사람 어깨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상태, 보여지는 상태로 그리면 얘가 우측면도 또는 동서남북을 따서 남측면도, 동측면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물체의 동쪽을 그려서라기보다는 동쪽에서 보고 있는 상태로 그리기 때문에 동측면도, 또는 물체의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대로 그리기 때문에 우측면도 이렇게 돼요. 뒤에서 보면은 배면도, 왼쪽에서 보고 있는 상태로 그리면 좌측면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평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시면서 2D를 보면서 3D를 계속 상상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물체의 평면도를 그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큰 구간을 두 덩어리로 나눠요. 여기 높은 쪽, 낮은 쪽이죠. 그러면 요거를 먼저 그리고 요거를 먼저 그리든 두 개를 나눠서 그리셔야 되니까 기준선을 그린다라고 해도 얘네들이 중요한 선이 되는 거죠. 요런데 또는 여기가 있는 여기 위치, 그리고 제일 바깥쪽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두께를 가질 수 있는 안쪽 선 같은 걸 옵셋을 해주시면서 하나씩 그리시면 됩니다. 그려볼게요. 중심선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물체의 크기는 100mm, 80mm, 50mm니까 뭐 150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고, 수평선은 한 200mm 조금 넘게 그리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수직선은 100mm니까 한 150mm 이렇게 그리시면 충분하시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먼저 그리시고, 큰 덩어리를 규정하는 얘네들을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선들을 나눠서 그리시는 게 좀 덜 헷갈린다 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곽에 있는 선을 먼저 그려주시면 어느 방향에서든 선을 옵셋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유리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를 먼저 잡아주는 게 대부분은 유리합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100mm,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80mm 간 다음에 요 물체를 보면은 여기 선에서 50mm가 더 갔죠. 그래서 위쪽으로 100mm, 오른쪽으로 80mm, 50mm 이렇게 먼저 그리시면 될 것 같네요. 위쪽으로 100mm, 오른쪽으로 80mm 위치에 한번 그려주고 50mm 위치에 한번 그려주고, 이제 그 중에서 뭘 먼저 그릴 거냐인데, 형상도 요 위쪽에 있는 비슷한 애들이 있고 아래쪽에 있는 다른 그룹의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쪽 먼저 그리세요. 근데 이왕이면 좀 더 중요한, 현재 위에서 보는 도면에서는 내 눈에 가장 더 잘 보이는 애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먼저 그리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왼쪽 걸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요만큼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럼 얼만큼 옵셋을 해야 되는가이죠. 80mm에서 가운데가 40이고, 물론 요 정면에서 보는 도면을 보면은 20mm라고 써 있네요. 그럼 여기서 20mm, 여기서 20mm. 뒤쪽도 100mm이고 얘가 80이면 당연히 여기가 20이겠죠. 그 20mm 3번 하시면 돼요. 옵셋 20mm 하셔서 안쪽, 안쪽, 안쪽.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형상이 이렇게 생겨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물체선 바꾸시고 형상선으로 꼭 바꾸세요. 이제부터는 저렇게 안 하면 헷갈려서 못 그리세요. 라인으로 그리시면 되죠. 중심선을 없애면 안 보일 거니까. 저는 지금 굵은 선이 지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 굵기가 중간선이거나
이게 빨간색이 가는 선이니까 중간 굵기선으로 그리세요. 중간 굵기선으로 그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럼 중간 굵기선으로 얘하고 중복되는 이 선은 그릴 필요 없죠. 여기에 이미 굵은 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보면 얘만 보인다고요. 그럼 굳이 밑에 있는 얘까지 한 번 더 그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평면도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선을 레이오프 해보시면은 요 3D를 보면 얘가 좀 더 위쪽, 얘가 조금 아래쪽, 그리고 요거는 면이 차 있겠죠. 여기는 뚫려 있는 거로 보이고, 이렇게 해서 물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요거를 보면 얘가 이렇게 2D를 보면서 아 이렇게 생긴 건가 라고 대충 가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물체를 그렸어요. 그럼 이 물체에서 치수를 저희가 써줄 수 있겠죠. 치수를 써줄 수 있는데 평면도라고 하는 도면에 저희가 치수를 써주게 되면은 현재 값에서 치수를 써준다고 했을 때 크기 관계는 다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겨있는 크기 관계는 여기 사이가 얼마고 여기 값이 얼마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요 뒤쪽에 두께가 얼마, 여기가 얼마고 남은 거리까지 써주면 여기 얼마입니다는 써줄 수 있는데, 궁금한 거는 이 물체가 3D였을 건데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고 이 물체의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면에서 보는 도면을 그려줘야 높이 값을 알겠죠. 그래서 이 3D를 보고 누군가한테 내용을 전달할 때 모든 면을 무조건 다 그린다가 아니라 딱 필요한 부분만 그려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도면은 없겠죠. 다 그려주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도면을 100장 그렸으니까 100장 돈을 다 주시오 라고 하면 이거 50장만 그렸어도 다 이해가 됐을 건데 50장은 왜 그렸나요? 이렇게 되면 그 가치를 서로 안 주려고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도면을 뭐 그린다 그럼 걔네를 먼저 그리시고,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 걔네를 나중에 그리시고,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까지 다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도면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정면도를 그려주셔야만 높이 값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적어도 이 물체의 높이가 필요하니까 정면도를 그리시든지 오른쪽에서 보는 물체를 그리시든지. 근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잘 안 보일 거니까 당연히 평면도를 보면 이쪽이 궁금하니까 앞쪽을 그리는 게 낫겠죠. 그러면 앞쪽을 그려 볼 건데요. 앞쪽을 그리려고 봤더니 원래 물체는 3D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위쪽에서 보는 요 두께, 여기의 두께 값은 정면에서 봤을 때도 같은 값이잖아요. 이렇게 생겨있는 값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럼 평면도에서 여기 거리 값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 선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겠죠. 그럼 물체를 보면서 얘가 정면하고 맞닿는 부분에 있는 연결되는 선들은 정면도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리셔도 되는데 여기서 선을 따내려가도 동일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어차피 같은 위치인데. 그래서 여기를 딸 때도 큰 틀 먼저 이렇게 따시면은 좀 덜 헷갈립니다. 왼쪽 편, 오른쪽 편. 수평선은 없겠죠. 어디 바닥면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려주셔야죠. 조금 여유 있게 하세요. 높이가 50이기 때문에 살짝 거리를 둬서 50mm로 옵셋해도 될 정도로 선을 조금 길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높이 값은 여기에 있는 높이가 하나 있고 여기에 있는 높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쯤에 하나, 요쯤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 왼쪽 편에 있는 거 먼저 그린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높이 50을 옵셋 해주시고, 높이 50을 옵셋 해주시고, 이제 여기를 그리셔야죠. 그러면은 정면에서 모양을 보면 바로 앞에 보이는 형상 부분은 굵은 선, 저 뒤쪽에 보이는 요 선은 중간 굵기나 가는 선으로 그리면 원근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여기 부분은 굵은 선으로 그리는 거고요. 요 멀리 보이는 이 선하고 요 밑에도 선이 있겠죠.
그 선은 중간 굵기 선으로, 여기는 중간 굵기나 가는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얘가 정면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선을 따오셔도 되고요, 위에서 선을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 오른쪽 부분의 높이는 50, 30, 그러니까 20이란 얘기죠. 아래서 20, 요 뒤에 써있네요. 20. 그럼 아래서 20만큼 옵셋을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저걸 눈으로 찾을 수 있으면은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선을 옵셋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릴 수 있는 부분만큼 그린 다음에 또 바꾸시고, 왼쪽 편은 사각형이 편할 것 같으니까 렉탕글, 오른쪽 편도 사실은 사각형이 편할 것 같아서 렉탕글, 트림, 클릭, 얘가 편하죠. 이거 클릭 하는 것보다 렉탕글, 클릭, 트림, 얘가 더 빨라요. 보시면은 이제 이 두 개면 사실은 이물체의 그 도면, 크기, 형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면을 다 그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을 평면도하고 정면도,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생각하면 요 3D를 떠올릴 수 있어요. 사실 해석을 못하는 부분은 없어요. 딱 정확하게 왼쪽에 있는 3D 모양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도면입니다. 저 두 개만 가지고도 해석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는 모양도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에서 보는 모양은 선 따다가 그리지 않고 여기에 서서 보는 그대로 그릴게요. 그럼 여기서 보고 있다고 치면, 이물체를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이쪽이 왼쪽이죠. 이쪽이 왼손일 거잖아요. 이쪽이 오른손이고, 그럼 왼쪽 편이 뚫려 있는 곳이고 오른쪽 편이 막혀 있는 물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오른쪽에서 물체를 보면 오른손 방향이 물체가 막혀 있는 위치. 그렇다면은 수평선을 왼쪽에서 바닥 높이는 좀 같게 하고 싶어서 바닥에 있는 수평선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오른쪽에서 보는 상태를 그린다 그러면 먼저 형상을 먼저 보시면은 앞쪽에 굵은 선이 있을 거고, 요쪽에 있는 게 중간 굵기 선으로 보이겠네요. 여기가 요쪽에 와서 이쪽 부분에 중간 굵기 선으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의 면 뒤쪽에 숨어 있는 선이 있죠. 물체에 가려져 있는 이 선이 있다고요. 이 선이 요쪽에 투영돼서 이쪽 부분에 점선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은 앞쪽에 네모가 튀어나와 있고 뒤쪽에 살짝 뭔가 뒤쪽에 면이 하나 있는데, 이 두 개의 막혀져 있는 벽 뒤쪽으로 숨겨져 있는 수직한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점선의 의미가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형상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러면 얘가 해석이 안 되죠. 얘가 점선이 해석이 안 되니까 점선이 뭔지를 보려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면을 보면 얘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오른쪽 인면도를 보고 평면도를 보면 여기 뚫려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내려가 있는 뚫려 있는 부분을 얘가 지금 이쪽에서 점선으로 본 거구나 라고 평면도하고 우측면도를 보면 도면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린다 라고 하면 수평선,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네모를 그리는데 필요한 선 먼저 그리겠습니다. 높이 20mm, 폭 100mm, 20mm에 100mm. 그러면 오른쪽으로 옵셋 100mm 해주시고 위쪽으로 20mm 한번 해주시고,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렉탕글 하나 그려주시면 여기 부분을 그리신 거죠. 하나씩 그리면 안 헷갈려요. 그려보세요. 이제 그릴 수 있으세요. 여기 부분은 높이가 32죠. 폭은 얘랑 동일하고, 그럼 여기 있는 선을 30mm 추가 옵셋하면 되고, 뭐 당연히 여기 있는 물체 높이랑 같으니까 가져오셔도 돼요. 여기다가 중간 굵기 선 그려주면 되겠죠.
옵셋 30, 그 다음에 중간 굵기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점선 부분이 오른쪽에 있죠. 여기서 사람이 본다라고 생각해보면 이쪽이 오른손 방향, 이물체를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오른손 방향, 이쪽 부분이 점선인 거예요. 오른쪽 부분. 그러면 얼마 거리에 있느냐 그러면 평면도를 보시면 알죠. 평면도상에서 20이죠.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20인 거죠. 여기 사람이 서 있고 이쪽이 오른손이죠.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20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쪽이니까. 20mm 위치에 점선이 숨은선이 여기에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오프로 중심선을 끄시고 평면도만 오른쪽으로, 평면도에 있는 영상만 오른쪽으로 살짝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솔리드 모델링을 더 많이 하거든요. 덩어리가 차 있는 모델링을 더 많이 하는데, 솔리드 모델링을 할 때 CAD에서 규칙이 있어요. 폴리선이라고 하는, 폴리선, 연결되어 있는 선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딱 닫혀 있는, 이렇게 닫혀 있는 선 상태를 가지고 3D를 만들어야만 솔리드 모델링이 됩니다. 폴리선 상태여야만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끊어져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중간이 어딘가 딱 끊어져 있다 그러면 솔리드가 아니고 면으로 3D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돌출이라고 하는 높이를 주는 3D 명령을 전에 한번 써봤었는데, 그거로 만든다 그러면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요거는 이 2D를 돌출시키면 왼쪽 걸 만들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2D를 가지고 높이 값을 요만큼 주시면 요걸 만들 수 있죠. 두 개를 합치시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려고 치면은 두 개의 폴리선이 필요하죠. 왼쪽에 있는 요렇게 닫혀 있는 상태의 폴리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닫혀 있는 요 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까지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개의 물체에 각각 높이를 주고 3D를 만들어서 합치죠. 그러려고 치면은 끊어져 있는 선을 폴리선으로 만드는 명령어가 있고요, 폴리선을 2D 선으로 바꾸는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어는 매우 쉽습니다. 이제 폴리선은 다음 주 수요일날 할 건데 별 어렵진 않습니다. 선하고 명령어 똑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린 선은 그냥 일반 선이에요. 끊어져 있는 선. 그래서 요렇게 생겨 있는 애들에서 폴리선을 축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축출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바운더리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바운더리. 요거는 요쪽에 해치 명령어 안에 들어있어요. 해치하고 쓰는 방법이 유사해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별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구분이 되는 다른 색으로 바꾸시고요. 레이어 색상이 다른 애 바꿔주시고 B5라고 넣으시고, 바운더리의 단축키입니다. 그러면은 픽 포인트,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픽 포인트로 영역을 찍으면 폴리선으로 묶어주는 기능이 이 바운더리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픽 포인트라는 걸 눌러서 여기 부분을 마우스로 콕 찍어주면 얘가 자동으로 닫혀져 있는 영역을 탐지해요. 탐지해서 이렇게 생겨 있는 폴리선을 만들어줍니다. 해볼게요. 픽 포인트 옆에 있는 아이콘 누르시고, 다른 옵션은 건드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하나만 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콕 찍으시면, 네, B5입니다. B5 누르시고 픽 포인트 아이콘 눌러서 여기를 콕 찍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위에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마우스로 클릭해 보면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폴리선이 생성이 돼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하나 만드셔야 되니까 BO 픽 포인트로 콕 찍어주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두 개의 폴리선이 생기죠. 이 선을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각각을 3D로 만들면 해결이 되죠. 되셨으면 3D를 만들려면 3D 모드로 가서 만들면 좋죠. 오른쪽에 있는 뷰 큐브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서리 쪽에 있는 여기를 콕 찍으셔도 돼요. 또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같이 누르고 끌어당기시면은 3D로 돌아가죠. 이렇게. 또는 여기 모서리를 콕 찍어도 돼요. 그럼 3D로 쭉 바뀝니다. 여기를 클릭해도 이쪽 방향에서 보는 뷰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어는 쉬웠죠. EXT. 이게 높이 값을 줘서 3D를 만드는 기능이었습니다. EXT 스페이스바. 높이가 다르니까 왼쪽에 있는 물체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높이 값을 주면 되죠. 이때 높이를 모르죠. 그러면 정면도를 보셔야죠. 정면도를 보면 높이가 50mm입니다. 50mm. 지금 정면도에 값을 안 써놔서 EXT 왼쪽에 있는 거 클릭 스페이스바 높이는 50 엔터.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높이 20입니다. EXT 오른쪽에 있는 물체 스페이스바 높이 20. 그 다음에 3D 모드, 3D를 볼 수 있는 컨셉슈얼 모드. 얘가 제일 만만한 모드예요. 그래서 컨셉슈얼 모드로 바꾸면 3D 형상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 두 개의 형상이 지금은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가운데 선이 보이거든요. 그 두 개를 합쳐주는 기능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볼 건데 오늘은 그냥 한번 써볼게요. 실제 영단어랑 같습니다. 유니온입니다. UNION 클릭 스페이스바 UNION 클릭 스페이스바. 그럼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묶어줍니다. 요거를 이동 명령어 move로 여기 코너를 찍어주시고 0,0,0으로 좀 옮겨주세요. 물체를 여기 0,0,0으로 옮겨주시고 되셨으면 요 물체를 좌측에 있는 뷰를 보는 모드에서 탑뷰로 바꿀게요. 탑뷰로 바꾸시고 3D가 보이는 상태, 3D 물체가 보이는 쪽에서 플랫 샷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진 찍어주는 기능이에요. 사진 찍어주는 기능인데 플랫 샷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정확히 탑뷰에서 찍으셔야 돼요. 탑뷰에서 플랫 샷 하시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플랫샷. 요건 또 쓸 거예요. 다 계속. 요거 정도는 쓸만한 기능이기 때문에 계속 쓸 겁니다. 플랫샷 하면은 이거는 그냥 사진 찍어주는 기능인데요. 나머지 기능은 그냥 기본값 쓰셔도 되고 요 밑에 있는 두 개의 옵션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선, 요선 이런 눈에 보이는 선들을 컨티뉴어스 선 까만색으로 해달라 라는 뜻이고요.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안 보이는 부분을 컨티뉴어스로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박스가 있다고 치면 뒤쪽 부분에 안 보이는 선을 보통 점선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 이물체 뒤에 가려진 게 있으면 점선으로 보여줘 라는 기능이 요거거든요. 그럼 이게 컨티뉴어스 선이 아니고 굳이 한다면 히든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가려지는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체크 풀어서 쇼 풀어서 이건 안 보겠음 하시고 크리에이트 하시면 마우스 끝에 평면도가 나오죠.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하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쓱 돌려보면 평면도, 우측면도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있는 요거 누르셔도 동일합니다. 이 3D에서 오른쪽에서 보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면을 누르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또는 여기서 라이트 누르셔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 플랫샷 FLAT SHOT. 요번에는 여기 숨겨진 선이 있죠. 숨겨진 선이 있어요. 여기는 우측 면도는. 그러면 쇼 체크해 주시고 히든 되어 있는지 보시고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아무데나 클릭하지 마시고 위에서 보는 평면 뷰 상태로 바꿔서 여기쯤에다가 옆에다 놓고 엔터 하시면은 탑에서 보면은 평면도 우측면도인 거죠. 정면도도 마찬가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3D를 만들어 놓고 보면 여기서 보면 평면도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정면에서 보면 실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우측에서 보면 실제 그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근데 숨겨진 부분이 점선으로 보이는 위치를 확인해 보면 당연히 여기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숨겨져 있는 부분, 이쪽에 숨겨져 있던 부분이 여기에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가 이쪽에서 직각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점이 여기, 요거의 끝점이 여기 와서 여기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에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점선을 그렸던 게 맞게 그리신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오늘 하신 거의 가장 핵심입니다. 저 부분만 이해하시면 오늘 잘 하신 거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